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어봅니다. 매번 말하지만 난 전문 유튜버가 아니야. 이걸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원칙이랄 게 없어. 원칙이라고 해봤자 그냥 썰 좀 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토해내고, 토해낸다기보다도 싸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싸지르고 그런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오늘도 마음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요새 아이폰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 물론 기본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쉬는 시간에는 아이폰 생각도 좀 하고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있어. 스티브 잡스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 폭군, 사이코패스, 그 새끼가 가는 곳은 어디든 전쟁터. 막 갑자기 명상을 하지를 않나. 완전 미치광이 또라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잖아. 맞아. 스티브 잡스 또라이 맞아. 걔 또라이였었지. 나도 자세히 공부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얼핏 들은 바로는 걔 병신 또라이였다고 해.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선망받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겪는 필수적인 코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지.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나 조두순도 위대한 사람입니까? 욕먹으면 그냥 욕먹은 새끼지 무슨 욕먹은 새끼가 위대해져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판이 들어올 수 있어. 왜 누군가는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후의 명성을 얻고 칭송받으며, 왜 누군가는 그냥 병신 같지만 멋있어가 아니라 병신 같지만 그냥 병신으로 끝나는가? 조두순이나 히틀러나,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들, 왜 누군가는 병신 같지만 멋있어로 성공하고 왜 누군가는 병신 같지만 그냥 병신으로 끝나는가? 이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그걸 알면 이미 성공했지.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은 좀 역사가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 민주당을 악마로 규정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윤석열은 구세주랑 마찬가지니까. 전환길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은 그냥 병신 같지만 멋있어가 아니라 병신 같지만 그냥 병신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계엄에 성공하든가. 계엄 실패했잖아. 그럼 뭐 사형 당해야지. 뭐 그 말고 뭐가 있겠어. 딱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윤석열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아무튼 나는 아이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에서 여기까지 와버렸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나도 나중에 전기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전기가 있더라고. 아직 사람인데 전기가 있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지가 쓴 건지 남이 쓴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도 성격 자체가 괴팍하긴 하잖아. 이상하긴 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천재성을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우리 집에 있는 자기계발서 중 한 명이 뭐야? 한 권인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책이야. Think and Grow Rich. 라면 먹었더니 속이 좀 컬컬하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에너지 전환의 신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몇 챕터지? 갑자기 웬 성에너지? 섹스파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1챕터네. 11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리비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리비도는 성욕이라는 협의의 의미가 있지만 광의적으로 살펴보면 생활 에너지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성욕은 건강의 상징이야.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잘 다뤄내기만 한다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도 많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야동을 많이 보라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겠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건전한 쪽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 헨리 포드나 토머스 에디슨이나 우드로 윌슨이나 이 책에 나온 그 20세기 미국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여기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조두순 같은 경우는 뭘까? 성욕의 화신까지는 아니지만 소화성애의 화신이었잖아. 조두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외인이 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단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냥 병신 같은 운명을 타고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게 되더라고. 그럼 나는 어떨까? 나도 병신일까? 글쎄, 어떤 부분은 병신 같은 면이 있겠지. 사람은 누구나 병신 같은 면모가 어느 정도 성격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근데 글쎄, 내가 그렇게까지 개병신 호로 새끼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의 성공을 점쳐보자고,
한번 여기서 한번 점쳐보자. 김건우는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주팔자 이딴 거 말고 관상 이딴 거 말고 그냥 내가 나를 메타인지 해보자 이 말이야.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긴 뭐하지만 나는 뭐 말도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지만 나름 평균적으로는 잘하고 공부를 그렇게 시험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책을 좋아하니까 나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난 한 가지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 많이 하네. 그 모순이 뭐냐면은 대체 성공을 뭐로 측정할 거냐 이 말이야. 성공의 척도를 뭐로 정의할 건가 이 말이야. 여기서는 무조건 돈으로 측정합니다. 봐봐 여기 부자가 되어라라고 써있잖아. 심지어 grow rich라고 써있잖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서는 무조건 돈으로 성공의 척도를 측정하더라고. 난 그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글쎄 돈은 중요하지. 돈은 정말 중요하지. 돈이 없으면 경제가 안 굴러가고 복지도 파탄나고 뭐 석유도 누가 뭐 무상으로 일하겠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근데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돈은 전부가 맞잖아. 세상은 돈 없이는 안 굴러가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인간이 아무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노동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야. 진화로 설명할 수 있는 본능이지. 남을 위해 운동하다가 내가 짝짓기를 못 해버리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잖아. 그게 무서우니까 사람은 이기심을 발휘해서 서로 자기 돈만 벌려고 하는 건데 때로는 개인의 이기심을 초월한 종족 단위 이타심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의 기본이 성욕이라면 성에너지 전환의 신비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챕터 중 하나가 아닐까. 갑자기 뭔 개소리를 하네. 근데 이 책은 좋은 책이긴 한데 내가 산 판본은 별로 안 좋은 판본이야. 해석도 개판이야. 근데 뭐 나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불을 향해 가는 원칙이 13개 나오는데 이 중 육감이라고 불리는 13번째 원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상상 속의 원탁 회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아도 안 감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눈을 감는다고 해보자. 상상 속의 원탁 회의 하면은 꼭 뇌 속의 원탁의 무슨 원탁의 기사인가 아서왕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게 뇌 속이겠지 뇌세포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존경하는 가상의 멘토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지. 마치 예수님에게 기도하듯이. 뭐 예수도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의 손오공을 좋아하니까 손오공이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드래곤볼의 손오공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손오공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근데 뭐 손오공이 실제 내 눈앞에 있진 않으니까 물리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대답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나마 들어있는 무슨 성우 노자와 마사코인가? 그 손오공의 목소리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야. 그걸 상상 속의 원탁 회의라고 합니다. 스터디 코드 강조했던 Y 질문, 좌나모, 우나모 이렇게 조나모가 대답하듯이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지. 갑자기 스터디 코드 얘기도 나와버렸네.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후원을 받았다고 써있지만 앤드루 카네기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런 사실이 없어 이런 식으로 써있기도 해서 뭐 역사의 진실을 뭐 개인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무튼 상상 속의 원탁 회의라는 육감의 그러니까 원칙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지금 해볼 수 있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한테 자문을 구해보는 거야. 눈을 감고. 물론 성대모사를 해야겠지. 내가 묻고 답하는 할머니는 내 목소리로 성대모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우야 오랜만에 왔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남들이 이게 뭐야? 유희왕인가? 왜 혼자서 떠들어? 또 하나의 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떠드는 건 좀 그렇고 마음속으로 발음해야겠지. 근데 나는 메타인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내 뇌를 평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 보자. 나폴레옹 힐이 잠깐만 13장 어딨지? 육감 여기서 이런 영웅 숭배 시간을 가졌다고 해. 에머슨, 페인, 에디슨, 다윈, 링컨, 버뱅크, 나폴레옹, 포드, 카네기 이렇게 처음으로 정하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
링컨 씨, 저는 당신처럼 예리한 정의감, 불굴의 인내심, 유머 감각,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용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물어봤다고 해. 직접 발음하면서 책을 읽듯이 속발음을 하면서. 그리고 링컨의 입장에서 링컨의 음성을 듣진 않았겠지만 링컨이라면 이런 음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영혼의 성대모사를 해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메타인지를 해봤다는 거야. 그럼 텔레파시인가요? 텔레파시는 아니지. 죽은 사람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후 세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후 나는 회의에 멤버들을 하나씩 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수가 50명에 이르게 되었다. 좀 정신병자 같지? 여기에는 예수, 사도 바울,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호메로스, 볼테르, 브루노, 스피노자, 드러먼드, 칸트, 쇼펜하우, 뉴턴, 공자, 엘버트, 하버드, 브렌, 잉거솔, 윌슨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도 포함되었다. 이쯤 되면 거의 정신분열증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망상장애를 겪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물론 이 사람은 그게 상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환청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환청을 환청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엄밀히 따지면은 장애는 아닌 거지. 근데 좀 해괴하잖아. 그래서 난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